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이민선입니다. 오늘은 신종훈 교수님의 6주차 총이치 기공학 어태치먼트 총론 PPT 자료를 토대로 클래스프와 어태치먼트의 차이점을 알아보며 어태치먼트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슬라이드, 클래스프와 어태치먼트의 사진입니다. 클래스프와 어태치먼트는 한눈에 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대치 하방에 메탈 프레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심미적인 문제입니다. 클래스프는 지대치의 최대 풍용부 하방에 유지부를 설계를 해서 유지력을 얻는 가철성 보철물의 그런 일부 금속 구조물이고 어태치먼트는 메일과 피메일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하나는 치근이나 치관 또는 임플란트의 고정된 부분에 있고 다른 하나는 den차 속에 매립하여 의치를 착탈하게끔 하는 그런 금속 구조물입니다. 클래스프와 어태치먼트를 이용했을 경우 지대치 수명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클래스프의 경우 지대치에서 주 유지를 얻어 교합압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지대치의 측방압이 많이 가해지게 되어 지대치 수명이 단축되는 반면에 어태치먼트는 치관이나 치근을 이용해서 교합압을 치아 장축 방향으로 전달하고 유지력을 지대치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어태치먼트의 메일과 피메일 파트의 결합력에서도 얻기 때문에 지대치에 가해지는 힘이 보다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클래스프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는 클래스프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합압이 유리단 부위의 의치상과 그 인공치에 전달이 되면 이것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대치 하방에 걸려있는 유지부에 힘이 전달이 되고 이게 의치가 탈락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지대치와 의치 사이에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제 지대치의 측방압이 가해지게 되는데 결국 이를 반복하다 보면 지대치는 뽑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어태치먼트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프에 비해서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클래스프의 메탈 프레임이 협측으로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심미적이고 또 2번 의치의 장착 시 어태치먼트의 메일과 피메일 파트로부터 유지력과 안정성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3번 지대치에 가해지는 교합압이 교합면이나 인사이저 레스트보다 치근 쪽에 위치해서 지대치에 가해지는 회전력이 감소하고 4번 의치 착탈 시 측방압이 지대치에 이게 덜 미침으로 그 지대치와 치족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메일과 피메일 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프에만 의지하는 것과는 달리 또 더 우수한 저작 효율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클래스프보다 유지력 조절 횟수가 적기 때문에 보철물의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탄성이 없는 클래스프는 착탈에 의해서 벌어지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아서 플라이어 같은 기구로 이제 다시 조여주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한번 파손된 클래스프는 이 클래스프만 교체할 수가 없어서 그 보철물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그 피메일 파트를 조여주거나 교체를 할 수 있고 혹은 그런 유지력 조절이 필요 없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무버블 파셜 덴처의 이런 클래스프보다는 수명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들어가는 자성체의 경우 개당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기공료가 붙으면 이게 2배가 되고 그래서 지대치의 수직 악간 거리에 의해 어태치먼트 선택에 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 어태치먼트를 매립할 충분한 그런 수직 악간 간의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높이 1mm 정도의 작은 어태치먼트를 쓸 수는 있는데 이게 큰 것보단 유지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이 요구되며 기공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가철성 국소 위치 보철물 중에 치관 외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것이고, 네, 오른쪽 사진을 보니 이제 덴처에 보상부가 있는 것으로 봐서 비완합형, 즉 의치상의 기능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보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피계 의치로 치관이 아닌 치근의 메탈 코팅과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주조하여 덴처를 이렇게 착탈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근 외면에 이제 메일 파트가 있고 덴처 내면에 피메일 파트가 있어서 똑딱이처럼 착탈 가능한 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어태치먼트는 교위치에도 이용이 되는데 고정성과 반고정성이 있습니다. 일단 고정성이랑 비완합형으로 의치의 삽입로 이외에 어태치먼트의 다른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반고정성, 즉 완합형이란 의치상의 삽입로 이외의 기능 운동도 허용해주는 것으로 잔존 치료제가 좋지 않을 경우나 치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 이 사진은 임플란트의 고정된 부분을 이용하여 피계 의치를 제작한 것입니다. 네, 또 다음은 이중 구조관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종이컵 두 개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부의 관과 외부의 이런 치아 형상을 한 이런 관 두 개가 같은 각도에서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타액에 의해 착탈도 되면서 유지력은 더 높은 그런 정밀 가공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이렇게 선진적인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이용되지 않고 독일 쪽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지대치마다 이렇게 삽입로의 각도가 모두 다른데 이게 한 번에 이, 이 치아들이 끼워집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봤더니 2도, 4도, 6도 이렇게 치아 장축 길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각도가 있는데요. 보통 4도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면, 설면 각도가 이제 총 허용 범위 각도 합한 것이 허용 범위의 각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요 전치부에 여기 측절치에 만약에 2도를 순면에 준다면은 이것의 허용 범위 각도는 총 2도 더하기 2도 해서 4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대치들의 각도는 모두 다르지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삽입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보통은 4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그 이중 구조간의 삽입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싼 밀링 머신을 이용하는데요. 이 밀링 머신은 서베이어와 그리고 모터, 핸드피스 그거를 합한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링 머신에 이용되어지는 툴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중 구조 간의 그런 각도 형성도 하고, 네, 이렇게 지대치의 수평 관계도 확인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철성 보철물에 이용되는 어태치먼트들의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철성 보철물은 크게 국소 위치와 총 위치로 구분이 됩니다. 국소 위치는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이고 총 위치는 무치약의 경우를 말합니다. 국소 위치 어태치먼트에는
치관 내 어태치먼트가 있고 치관 외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치로 가기 5분 전인 피게 어태치먼트에는 스터드, 바, 그리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억실러리라고 보조 어태치먼트가 있는데 이제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여기 이거 인트라코로널 어태치먼트, 이거는 국소 위치 어태치먼트의 일종입니다. 1번, 2번 이거는 국소 위치용이고 3, 4, 5번은 이제 그 피게 위치용, 그리고 이 보조 어태치먼트는 추가적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네, 일단 인트라코로널 어태치먼트는 이거는 국소 위치 어태치먼트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래, 이거는 치관이 길고 그 치아의 협설 폭경이 큰 경우 치질 내면에 피메일 파트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형성해서 의치를 착탈시키는 어태치먼트입니다. 치주적인 면에서는 치태가 낄 걱정이 없어서 유리하지만 치아가 작은 동양인 같은 경우나 지대치가 불량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견치와 여기 일소구치 내면으로 피메일 파트의 어태치먼트가 매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의치의 메일 파트가 이렇게 착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치관 외 어태치먼트,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치아에 크라운을 씌울 만큼만 프랩해서 그 크라운에 메일 파트의 어태치먼트를 크라운과 같이 주조한 다음에 덴처 부분에 피메일 파트 어태치먼트를 매립해서 의치가 착탈하게끔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치관의 길이가 짧고 크기가 작은 동양인들에겐 유리하지만 치태 관리가 어려운 노인분들의 경우는 치태 때문에 그 치주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또 잔존 치조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여기 제1소구치 치관 밖에 어태치먼트가 달려있고 가철성 보철물에는 피메일 파트가 있는 구조의 그런 어태치먼트입니다. 브레이싱 암이 있는 걸 봐서는 지대치 삽입로 이외에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비완합형 가철성 보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PGH 어태치먼트로 넘어와서 또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이것도 치근 외와 치근 내로 나눕니다. 보통 치근 외를 많이 사용하며 이게 치근면 위에 메일 파트 어태치먼트를 부착하고 덴처 피메일 파트를 부착하여 착탈 가능하게 해준 그런 어태치먼트입니다. 여러 번 착탈에 의해서 유지력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덴처에 붙어있는 이 피메일 파트를 조절해줘서 다시 유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치근 외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의 것과는 반대로 메일 파트가 덴처 부분에 있어서 유지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게 조여주는 게 아니라 이 캡, 빨간색 이 캡을 같은 종류인데 새 것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쓰다가 안 돼서 이 금속까지 달았을 경우에는 여기 캡의 중간 부분, 동그란 부분이 더 큰 걸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유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철물입니다. 네, 다음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이것은 자기력을 이용한 어태치먼트로 치근 부분에 자석이 아닌 자성체를 매립하고 덴처에 자석을 매립하여 자력에 의해 착탈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유지력 저하의 문제도 없고 측방압이 오면 살짝 덴처가 분리되고 또 측방압이 감소하면 다시 붙는 방식으로 다른 어태치먼트보다 치근에 무리를 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네, 다음은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이것은 치근과 치근 또는 치관과 치관을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약한 지대치를 서로 붙들고 있게 해주는 부목 효과, 즉 스플린팅 이펙트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여기 요 밑으로 끼는 이런 치태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 치주염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음, 메일 파트는 이런 바와 스터드 어태치먼트가 되고 덴처 내면에 음형체 라이더라는 피메일 파트와 이런 똑딱이 이걸로 유지력을 얻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억실러리 어태치먼트입니다. 요거는 핀 스크류와 캡 스크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환자가 평소에 고정성 보철물로 이용을 하다가 필요시 보철물을 세척할 수 있게 만든 어태치먼트입니다. 요 핀 스크류는 근심 설측면에 형성하여 이게 나사를 풀기 쉽도록 해줍니다. 그다음에 어태치먼트는 또 정밀형과 반정밀형이 있는데요. 정밀형은 귀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메일과 피메일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맞도록 만들어진 그런 고급 어태치먼트이고 반정밀형은 이게 플라스틱인데 주조 후에 이제 금속으로 바뀌는 거고요. 정밀형에 비해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잘 맞고 가격도 정밀형에 비해 저렴한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절형과 비조절형의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절형은 이렇게 치관 내에 피메일 파트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막 여러 번 막 뺐다 꼈다 하기 좀 어려울 경우 이럴 때는 이렇게 조절형 어태치먼트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스크류를 돌리면은 헐거워진 부분이 좀 더 유지력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타입이고요. 여기 보시면 장착 후 메일 파트가 너무 마모되어 유지력으로 더 이상 조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걸 빼내고 새로운 메일 파트로 교체를 할 수, 이 메일 파트를 덴처 부분인데 이 메일 파트를 교체를 해서 다시 끼우면은 또 피메일 파트에서 또 유지력을 또 조정해 나가다가 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관 내 어태치먼트 유지력 조절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비조절형인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앞쪽이 다 피메일 파트고 뒤에 부분이 메일 파트입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크라운에다가 메일 파트를 달아주고 이제 여기서 메일 파트는 언제든지 이제 착탈이 가능하니까 굳이 조절형을 사용해주지 않아도 이제 빼서 또 조여주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빼서 그냥 교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조절형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완화형과 비완화형으로 이제 어태치먼트를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비완화형이란 이런 보철물의 삽입 착탈 이외의 그런 삽입 착탈로 말고는 기능 운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열이 고르거나 치열이 고르고 이제 치열이 고른 경우에 이제 좀 사용할 수가 있고 비완화형의 어태치먼트는 자동차의 쇼바의 그 스프링처럼 이렇게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그런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인데요.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움직임 허용을 해서 이제 보철물이 약간씩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